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럽에서는 의료진 감염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2,5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타결됐습니다.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지구촌 곳곳에 이 코로나19 확산세 꺾이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병한 지 100여일 만입니다. 국제통계기관 월도미터 자료를 보면요. 오늘 오전 9시 현재 전 세계 사망자가 2만 1,0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에 1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일주일 만에 다시 1만 명이 또 늘어나는 등 더욱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하루 사망자가 2,000명을 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가 중국과 유럽에 이어 미국으로 진원지를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24일 하루 동안 전 세계 확진자의 4분의 1을 미국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10대 사망자도 나오면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국가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하루 사이 이탈리아에서는 5천여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7만 4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683명 늘어 7,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의 치사율은 10.1%로 올랐습니다. 스페인도 사망자가 400명 넘게 급증하면서 3,600여 명으로 집계돼 중국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4만 9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확진자가 6만 5천여 명, 그리고 사망자가 900여 명으로 늘었고요. 이란은 확진자가 2만 7천 명, 사망자는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독일은 확진자가 3만 7천여 명에 이르는 데 비해서 사망자는 200여 명으로 낮은 치사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픽으로 봐도 전 세계가 상당히 이제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유럽에서는 의료진 감염이 우려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은 국가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인데요. 이들 두 나라의 의료진 감염 문제 또한 가장 심각합니다. 스페인 보건부는 전국에서 의료진 5,4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프랑스 파리의 공공병원에서도 500명에 가까운 의료진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탈리아에서도 의료진 수천 명이 감염돼 현장에서 배제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에서 30여 명의 의료진이 코로나19로 숨졌고요. 수천 명은 자체 격리 중입니다. 이런 상황은 의료 인력 부족 사태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의료진이 바이러스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그러면 이 의료진 감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코로나 확산 국면에 의료진들의 재택근무가 늘고 있습니다. 전화 혹은 화상통화로 진료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가능한 이런 방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미국 최대 도시 뉴욕시는 확진자가 15,000명을 넘어서면서 연일 비상인데요. 이에 따라 응급 상황이나 수술 등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로 진료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응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로 나온 내용이 또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상황을 전 세계적인 전투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최대 피해 지역들의 지원을 집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뉴욕주에 4,000개의 산소호흡기를 보낸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도 언급하면서 여러 사안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코로나19 검사를 잘 해왔다면서도 이제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그 어느 국가보다도 더 많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감염자 수가 적은 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을 검사할 필요는 없다며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또 여야 간의 경기 부양책이 타결이 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번 경기 부양책에는 2조 달러, 우리 돈 2,500조 원이 투입됩니다. 2008년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두 차례에 걸친 부양책을 합친 것보다 역대 최대 규모로 많은 경기 부양책입니다. 주요 기업 대출 확대에 5천억 달러, 중소기업 지원에 3,670억 달러, 그리고 병원 지원에 1,300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현금 지급은 성인 1명당 1,200달러, 그리고 어린이 1명당 500달러가 지급됩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일터를 잃은 근로자에게는 4개월치 실업수당이 나갑니다. 정부에 대한 감시 문제는 감독위원회를 꾸리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또 대통령과 부통령, 정부 강요, 의회의원이 소유한 사업체의 대출이나 투자를 막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예. 무려 2,500조 원이나 되는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의 부양책인데 그럼 남아있는 절차는 어떤 것들인가요? 네, 상원과 하원의 표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상원은 법안 처리에 들어갔고요. 예. 하원에서도 이르면 내일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경기 부양책은 곧바로 시행됩니다. 이르면 현지 시각 27일 금요일부터 자금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활동 정상화가 늦어지면 경기부양책도 효과를 보기 쉽지 않습니다. 경제와 공공보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이동 제한을 언제 완화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유럽과 미국 상황 때문에 중국은 좀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후베이성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19의 진원지이기도 하고 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후베이성에서는 지난 20일간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2달 만에 후베이성에 대한 봉쇄가 해제됐는데요. 이에 따라 그동안 인적과 차량이 뚝 끊겼던 거리는 출근 인파로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당국도 시민들도 여전히 긴장된 모습입니다. 소독약을 뿌리는 등 방역 작업을 꼼꼼히 하는가 하면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버스도 기존 노선 대신 사전에 정해진 구간만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봉쇄 해제 조치는 발병지 우한을 제외한 후베이성 전역의 주민 5천만 명에게 해당되는데요. 후베이성 당국은 우한에 대해서는 다음 달 8일에 봉쇄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들은 해외 유입 환자를 차단하기 위해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통계상으로 보면 환자 숫자는 크게 줄었습니다만 일상을 완전히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 국제부 조세영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